네, 오늘 일목균형표 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저번에는 이제 선행스팬 1, 2, 그 쿠션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기준선 관련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식들, 기본적인 설명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꿀팁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세팅부터 해야 되는데, 여기 일목균형표 치시고, 증권사나 거래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다 세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전환선 빼고 후행 스팬 빼고, 선행 스팬은 지난번에 썼으니까 요거는 같이 쓰시면 좋은데 우선 오늘은 기준선 설명 드릴 거니까 우선 뺄게요. 이렇게만 딱 남겨놓고 보면 됩니다. 우선 딱 선이 이거 조금 더 두껍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 조금 더 두껍게 3포인트로. 예, 오케이. 딱 보면 무슨 느낌인가요? 뭔가 계단식으로 딱딱 가는 느낌 되지 않나요? 예, 요 지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지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용하거든요. 정말로. 근데 약간 꿀팁 하나 먼저 드리고 갈게요. 일봉상은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물론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잘 맞는다라고 느끼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잘 활용하셔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솔직하게 일봉상으로는 잘 안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일봉으로는 될 수 있으면 저는 이걸 활용할 바에는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이동평균선이 될 수도 있고 여태까지 가르쳐드린 거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일봉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로 좀 보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대신에 단타 칠 때 분봉상으로 되게 잘 맞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봉보다는 분봉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잘 맞는다. 보면 진짜 분봉으로는 딱딱 맞아요. 이거 우선 5분봉 틀어놨는데 딱딱 맞거든요. 진짜 보면은. 근데 일봉으로는 뭔가 쉽게 자꾸 뚫리고 뭔가 좀 막 뚫리고 막 이탈되고 막 난리를 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일봉상 아예 안 맞는다까지는 당연히 아니지만 저는 느껴왔던 것들이 약간 일봉상에선 잘 안 맞는 경향이 있더라. 좀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분봉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따지면 분봉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단타가 좀 더 잘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단타로 되게 또 많이 활용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분봉 위주로만 될 수 있으면 활용을 하시고요. 일봉상으로 보실 때는 다른 지표들, 아까 선행스팬 1이 되게 잘 맞아요. 차라리 그거 사용하시고 이동평균선 사용하시고 다른 것들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봉은 분봉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되게 많기도 한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단타 쪽에 좀 더 잘 맞는다 그랬죠. 우선 5분봉이 사실 확실히 좀 잘 맞고요. 요 다음에 10분봉이랑 15분봉, 30분봉까지는 잘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 4가지 안에서는 굉장히 잘 맞는 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5분봉이랑 요거는 좀 잘 맞는다라고 느끼긴 해요. 그렇지만 요 장분봉들도 잘 맞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잘 맞는 걸로, 이건 선입견 가지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요 안에서 4개 중에서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특히나 단기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분봉이나 10분봉, 15분봉, 30분봉 안에서 이 단기 단타 관점으로 좀 사용하실 거라면 요 안에서 다 신뢰도가 높으니까 잘 사용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거는 사실 중급편 이상에서 설명드릴 거긴 한데 요 하나 설명드리고 갈게요. 3분봉이나 1분봉 이런 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고 너무 봉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조금 움직여도 몇 프로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이 이상분봉도에서부터 좀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5분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분, 15분, 30분도 잘 맞아요. 각자 느껴지는 게 다르니까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요걸 토대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거래량 오늘 지금 많이 터지고 있는 걸로 봅시다. 거래량 많이 터지고 있는 것들로 위주로 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항상 모든 지표는 제가 동일하게 항상 설명을 드리죠. 딱 어떤 지표가 됐든 이런 모든 옵션들은 전부 다 옵션이다. 기본적으로 원리 자체를 이용하는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위에 있으면은 탄력이 잘 붙는 아이들, 아래에 있을 때는 탄력이 안 붙는 아이들. 우선 이분법적으로 선을 딱 나눠 놓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까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동일하게 보시고, 그래서 위에 있으면 탄력이 강하고 밑에 있으면 탄력이 안 붙는다는데, 약간 움직임 자체가 완만하게 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자꾸 계단식으로 가는 움직임으로 이어지잖아요. 요거를 좀 이 비유를 해서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 적정 가격이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어쨌든 뭐 주식으로 치면 주가가 될 거고 뭐 코인으로 치면은 뭐 코인도 뭐 가격이 될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가격의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적정 주가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적정 가격이라는 게. 그래서 이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넘어가고 고평가에서 다시 저평가로 넘어오고 이거를 계속 그리기 때문에 파동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적정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은 상승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적정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요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가고 있는 이 라인들이 적정 주가의 라인이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상승 파동을 태우고 있었을 때는 적정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고 밑으로 하락 파동을 태우고 있을 때는 적정 주가가 내려가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적정 주가라는 건 말 그대로 고평가와 저평가를 넘나든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적정 주가를 기준으로 위랑 아래의 평균값은 굉장히 비슷할 가능성이 높겠죠. 얘가 여기 위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면 이 밑에 저평가 영역도 이만큼 온다라는 얘기예요. 밑에 저평가에서 이만큼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다시 위로 돌파가 나오게 되면 또 이만큼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여기서부터 지금 만약에 움직이다 요 밑으로 꺾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저평가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럼 저평가 영역으로 가면 이 정도 파동만큼 윗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래까지 뚫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고 반대로 여기 밑에서도 똑같이 이만큼 파동을 움직였다가 그럼 적정 주가 이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이만큼 움직였다가 돌파각이 나오게 되면은 또 이만큼 윗구간에서 움직이면서 고평가로 넘어간다라는 원리로 좀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요 느낌으로 좀 우선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비유를 해드려야 확실히 쉬우니까 딱 기준선은 절반 정도 수치다. 적정 주가다. 적정 가격이다라는 원리로 우선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밑에서 여기서 항상 놀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여기 밑에서 놀고 있는 애들. 밑에서 놀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가 여기 애가 이제 딱 돌파를 하면서 움직여. 그러면 얼마만큼 움직인다? 요 최근에 만들어놨었던 파동감만큼 올라가려는 성질이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밑에서 또 놀던 애들이잖아요. 여기 기준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던 애들이 돌파에 성공을 하면은 대략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마만큼 놀고 있다가 돌파가 나왔네. 그러면은 요마만큼은 충분히 이마만큼 파동만큼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밑에서 좀 오래 놀고 있었다라고 하면 밑에 있었던 기간만큼은 밑에서 만들어 놨었던 파동의 크기만큼은 보통 올라가려는 성향이 있고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계속 놀고 있다가 뚫리면 밑으로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걸 활용하셔 가지고 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략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결론은 뭐다? 이 기준선은 적정 가격선이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고 위에서 이만큼 움직이다가 밑으로 뚫려? 그러면 이만큼 똑같이 하락이 나와요. 밑에서 이만큼 움직이다가 또 위로 돌파가 나와? 또 이만큼 움직임이 위로 터져 나간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진입 타점은 그러면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진입 타점. 우선 기본적으로 진입 타점은 밑에 있는 건 제가 모든 지표들 모든 원리가 동일하다 그랬죠. 밑에 있는 건 건드린다, 건드리지 않는다, 건드리지 않는다. 아니 선생님, 요거 밑에서 이만큼 있었다가 어차피 돌파 나오면은 이만큼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인데 밑에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자꾸 중간에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꾸 무릎이 아니라 이 무릎에서 어깨에 판다라는 게 정말 뻔한 얘기지만 저는 과학이고 이거는 진짜로 이 오랫동안 롱런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자꾸 유혹에 휩싸여요. 이게 보이거든 어느 정도. 이 정도 하락 나왔어? 충분히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돌파 나오게 되면 완전히 발바닥에서 제대로 잡아가지고 머리 끝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착각이 자꾸 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밑에 있는 구간에서 얘가 보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요만큼은 하락이 나와요. 얘가 이만큼 놀다가 밑으로 꺾이잖아요. 이만큼 하락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만큼 하락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잡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게 상황이라는 게 변수가 계속 발생하고 이만큼 힘이 기본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거지 이 이상 추가적으로 더 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 싹 배제해놓고 그냥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다. 밑에서는 계속 탄력이 죽어있는 구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변수들을 맞이하게 되면 계속 빠지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최소한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제껴놓고 보는 거고, 우리가 요 적정 가격에서 밑에서부터 발바닥에서부터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발목이나 허리 요 사이 구간이 보통 요 적정 가격선이거든요. 여기까지 돌파하는 걸 나서 여기 윗구간에 어깨까지만 먹는다는 전략으로 접근을 자꾸 하시려고 해야지, 밑에서부터 내가 먹고 싶다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는 모든 지표들, 모든 방법론에서 전부 다 피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원리는 동일하게 내가 어떤 기준을 잡았으면 그 기준을 토대로 위에 있을 때만 공략을 한다라는 똑같은 원리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원리는 돌파는 나왔는데 붙어 있을 때가 항상 포인트라 그랬어요. 멀리 떨어지면 다시 이 적정 가격으로 돌아올 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변동성을 먹자라고 이용을 하는 거지, 여기 위에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떠 있는 것들은 보는 게 아니다, 플러스에서. 그래서 돌파가 나왔는데 붙어 있으면서 미적지근거리는 애들 위주로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가 조금 기다리다가 터지면 그 변동성을 먹는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꿀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준선을 이용한 꿀팁은, 제가 기준선은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봉에선 잘 안 맞아요. 일봉에선 잘 안 맞고 이게 분봉에서 되게 잘 맞는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단분봉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단분봉 위주로 본다라는 건 뭐예요? 단타나 단기 관점으로 매매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신뢰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보통 없는 시기에는 얘가 그냥 마음대로 넘나듭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없을 때는 힘이 없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근데 거래량이 땅 터지고 나는 순간에서부터는 굉장히 거래량이 이제 붙기 시작하면서 봉들의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을 하죠. 이 봉들의 사이즈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반드시 터진 종목들 중에서만 활용을 해서 보시는 게 베스트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목적 자체가 단분봉을 기준으로 단타, 단기 스윙 요 정도 느낌으로 거래량이 나온 종목들에서 봐야 되는 거고, 요 속에서가 잘 맞는다라는 거지 모든 상황에서 다 잘 맞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고, 기본적으로 기준선 자체를, 요 기준선 있죠, 요 기준선 자체를 아래에 있다가 위로 돌파하는 종목을 보세요. 위에 있다가 떨어지는 종목은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짬이 차면 그래요. 이런 것들도 노려보려면 노려볼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위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게 기준선이 따라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슈팅이 나온 다음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밑에서부터 위로 돌파하는 라인들이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다가 돌파가 나오면 어쨌든 이마만큼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마만큼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준선은 밑에 있다가 돌파한 지 얼마 안 된 애들, 추세가 안 나온 애들 위주로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자리들이 공략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자리들에서 이제 공략 타이밍 좀 잡아가지고 올라올 때 이 정도 먹고 나오고, 이것도 6%짜리 파동입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먹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 있다가 이제 돌파가 나와요. 밑에 있다가 돌파가 나와. 그럼 이제 밑에서 얼마만큼 있었어요? 밑에서 지금 요만큼 있었잖아요. 밑에 파동. 그럼 얼마만큼 올라간다고요? 이만큼 올라간다고요. 우선 여기까지는 기본값으로 어느 정도 확률이 굉장히 높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추가로 탄력이 더 잘 붙으면 이제 더 미친 듯이 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만큼 있었으면 우선 이 정도만큼은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고 밑에 있다가 돌파가 나오는 애들 위주로 보시면서 거래량이 터진 애들만 본다. 안 터져 있으면 어때요? 그냥 마구잡이로 날리기가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거래량이 터진 애들 중에서 밑에서 위로 돌파 나왔으면서 근접해 있는 애들이 포인트다. 요거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종목들도 봅시다. 예. 뭐 다른 종목들. 조금 더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은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은데, 오케이, 여기 딱 있네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거래량이 지금 터져 있어요. 터진 흔적들이 있고 밑에서 놀다가 돌파가 딱 제대로 나와줘. 그러니까 얼마만큼 움직여요? 아래에서 놀았던 기간만큼, 이 크기만큼은 보통 움직임이 나온다. 이 이상 오버슈팅 나오는 것까지는 맞출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진입 타점을 노린다라면 어느 정도를 노릴 수 있겠어요? 요 정도 구간이 적절한 포인트가 될 수 있었겠죠. 여기도 포인트가 있네요. 포인트가 있고 여기서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있었으니까 이만큼 간다고 기대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터는 움직임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손절 라인 짧게 놓고 보시되 이만큼 짧게 자르고 또 먹으면은 또 여기서 한 번 더 돌파 나왔죠. 이럴 때 거래량도 지금 평균적으로 붙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데서 또 추가적으로 돌파 나오는 걸 또 노리시면은 이 정도 파동만큼은 또 우선 기본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큼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더 가는 거는 뭐 그 다음 파동을 보는 거니까 이 정도로 확률이 계속 높게 단분봉에선 높게 나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 있다가 돌파가 나오는 게 포인트고, 뭐 상황 틀어졌다 싶으면 짧게 자르고요. 먹으면 또 이만큼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꿀팁을 좀 드릴게요. 한 가지 더 꿀팁. 오늘은 아낌없이 다 퍼드리겠습니다. 우선 단타를 친다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좀 활용하려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단타 나중에 제가 이것도 이 실전 중급편 이런 데서는 더 상세하게 다뤄드리겠지만, 단타 치실 때 단분봉만 보는 거 아닙니다. 일봉상 그래도 위치는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 특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고가권에서 갑작스럽게 개파락 떨어뜨리면서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봉상 위치랑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승률이 압도적으로 올라갑니다. 일봉상도 딱 봤었을 때 내가 보는 주요 지표들이랑 막 근접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일봉상 예를 들어서 뭐 일봉상 이런 위치가 이건 좀 떠 있죠. 이런 위치에서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는데 분봉상도 같이 붙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는 단기도 가능하고 스윙도 가능한 자리고, 기본적으로 큰 힘이 위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일봉이거든요. 일봉상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폭들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더 폭발적으로 터지는 라인들을 일봉이랑 같이 결합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선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하면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울 수가 있어서 우선 분봉 위주로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하실 때는 일봉상의 위치도 같이 띄워놓고 봐야 됩니다. 일봉상 위치 같이 보시면서 분봉에서 타점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연습 단계니까 분봉 위주로만 하시고, 여기에서 이 실전으로 넘어갈 때, 이 실전편으로 넘어가서 연습을 할 때, 뭐 물론 모의로 하셔야겠지만은, 넘어가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된다라고 싶으시면은 그때부터는 일봉이랑 조합을 해가지고 같이 보는 버릇을 들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여기서 이것만으로도 확률이 잘 맞지만, 나중에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식들은 일봉이랑 같이 봤었을 때 시너지가 터진다라는 점,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이제 진입 자리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이 대응 방식들, 대처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기준선 아래에 있었던 만큼 돌파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준선 위에서 만약에 반대로 이마만큼이 터지면 아래로 이마만큼 터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될 수 있으면 짧게라도 커트를 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 밑에서부터 이마만큼 움직였었을 때 이마만큼 올라가면서 파동이 이마만큼 전달이 바꿔 생각하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정도만큼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은 좀 챙겨 놓으세요. 저는 반반씩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항상 어떤 매매든. 그래서 여기서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에 본전 걸어놓고, 여기서 더 가면은 여기 뚫릴 때까지 추세 홀딩 하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중간에 뚫리고 내려온다 싶으면 그냥 본전 털고 내려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 관점은 쉽지만 이게 대처하는 방식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대처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올라간 만큼의 크기만큼 올라오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익절 챙겨주고 나머지 본전 걸고 더 추세로 보시던지 마시던지 하는 거다라고 좀 보시고, 이게 그래서 너무 3분봉, 1분봉으로 잡으면 이게 폭이 너무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분봉 이상부터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은 어떻게 잡느냐? 손절 잡는 방식은 우선 돌파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돌파가 나오면 돌파봉으로 잡는 방식이 있어요. 이 돌파봉보다 밑으로 안 떨어지는 선에서는 계속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돌파가 나오고 나면 이 돌파봉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가 보통 어차피 갈놈들이라면 이 돌파봉을 잘 깨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돌파봉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다른 종목들 없나? 예. 잠시만요. 조금 터진 종목들 중에서 위주로 보시면, 돌파가 나온 순간은, 이게 돌파가 나오고 나면 돌파봉은 잘 안 깨트리고 가려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짧게 좀 치는 타입이다, 내가 짧게 먹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다라고 하시면, 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다라고 하시면 여기도 결국 안 깨트리죠. 이렇게 짧게 돌파봉 기준으로 잡고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괜찮고, 내가 조금 더 잔파동 박스권 털리는 건 너무 싫다, 나는 그냥 조금 더 러프하게 잡고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이게 밑에 있다가 위로 뚫어 올리잖아요. 밑에 있다가 위로 뚫어 올리는 파동이기 때문에 밑에 있었다가 뚫어 올렸다라는 건 저점을 잡았다라는 신호거든요. 여기가 단기적으로 저점이 잡혔다라는 신호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밑에 있다가 위로 뚫고 나면은 저점을 잡았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러프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잔파동에 털리기 싫으신 분들은 당연히 한번 손실을 하게 되면 이게 손실폭이 더 크겠죠. 물론 요 밑에서 잡으면 되긴 하겠지만은 이게 손실폭이 더 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짧게 치려면은 이 단분봉 기준으로 보시고요. 하나 돌파봉 기준으로 보시고, 조금 더 크게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큰 파동상은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갈놈들은 안 꺾입니다. 안 뚫리죠. 그리고 다시 돌파 나오니까 여기 안 뚫려요. 안 뚫리고 또 슈팅 나오고, 밑에 있다가 또 여기를 안 뚫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잔파동들이 털리는 게 싫으면 여기 최근이 기준이에요. 최근에 밑에 있었던 요 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돌파가 나왔다는 건 저점을 잡았다라는 신호니까. 그래서 요 느낌으로다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서 자기한테 조금 더 잘 맞는 걸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기준선은, 일목균형표 안에서 기준선은 이 일봉상의 움직임보다 분봉상의 움직임이 더 잘 맞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중요한 점은 분봉으로 활용을 하는 게 더 잘 맞고,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중에서 활용하는 게 신뢰도가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 요 안에서 자기한테 맞는 거 찾는다라고 좀 보시고, 요 아래에서 돌파에 성공을 했다라면 뭐예요? 이거는 저점을 잡았다라는 신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저점으로 자리를 잡은 신호고, 무엇보다 이 기준선은 적정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저점을 잡고 돌파가 나왔으면은 이마만큼의 폭만큼은 위로 움직이려고 기본적으로 움직이려는 성향이 있다. 위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 원리를 이용해서 이마만큼 넘어갔다면 어느 정도 익절 타이밍을 보면서 분할 매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손절방 잡는 방식은 어떻게 보시면 된다? 돌파봉을 기준으로 이탈이 안 하는 방식으로 짧게 치는 방식이 있고요. 밑에 여기 저점을 잡았다라고 판단하고 크게 보는 방식이 있는데, 요 둘 중에 정답은 없으니까 요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잘 맞는지 해보시고 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진입 타점 잡을 때 조금 더 팁은, 밑에 있는 건 본다, 보지 않는다, 절대 보지 않는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만큼 하락이 나오면 받는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고꾸라지면서 내려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진입 기준은 항상 돌파가 나왔으면서 위에 있으면서 근접해 있었을 때가 포인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붙었다가 떨어지는 변동성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자기만의 좀 감각을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렇게 좀 상세하게 지금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 안에서 자기만의 좀 무기를 좀 갈고 닦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기준선 편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또 다음 교육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